왔는데 소인수 분해까지 잘 돼 있죠. 3 2개, 5 하나, 그리고 3 3개, 5 2개. 일단은 최대 공약수도 구해볼 수 있고 최소 공배수도 구해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에서 공배수 얘기를 하니까 최소 공배수부터 구해봅시다. 3이 몇 개까지죠? 2개랑 3개 있으니까 최소 공배수니까 3은 3개가 있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공감하시죠? 5는 1개, 2개니까요. 5는 기본 2개는 깔고 있어야 돼요. 이게 최소 공배수인데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문제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는 이 공배수가 아닌 것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얘는 최소예요. 최소예요. 쟤네들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배수가 얘예요. 공배수가.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일반 배수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냐. 기존의 최소 공배수에게 뭐가 추가로 더 곱해진다고 그래도 배수는 배수라는 거예요. 우리 2의 배수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에 1이 곱해지는 것도 괜찮고 2가 곱해지는 것도 괜찮고 3이 곱해지는, 됐죠? 무슨 얘기인지. 기존 값에다가 추가적으로 뭐가 더 곱해지는 녀석들을 다 배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가장 작은 배수에게서 추가적으로 뭘 더 곱해도 배수가 되는 건 맞다. 그런데 절대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최소 공배수는 무조건 포함이 된 상태로 뭐가 추가되는 게 맞지. 저 최소 공배수가 다 존재하지 않으면 배수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번에 뭐야 이거? 답이 1번이에요? 네. 3이 지금 2개밖에 없어요. 5는 2개 이상 4개를 갖고 있는데, 그쵸? 즉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볼 수가 없는 거죠. 3이 다시 2개로 바뀌려면, 됐죠?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3 3개, 5 2개가 붙어 있는 거 정확하게 맞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2가 더 곱해졌다. 예, 배수 맞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해보면 얘 같은 경우도 3이 3개, 5가 2개, 3이 3개, 5가 2개 그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쵸? 생각해보면 3이 3개, 5가 2개에다가 추가적으로 3을 몇 개? 2개, 그리고 11을 하나 더 곱한 거예요. 더 추가로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쟤도 배수는 맞는 겁니다. 1번 같은 경우는 3이 3개 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공배수에 포함될 수가 없는 숫자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나요? 이 문제 전에도 비슷한 거 풀어봤었는데 한 번만 볼게요. 증명 한번 해드릴게요. A라는 숫자가 있어요. B라는 숫자가 있다고 칠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학교에서 아마 배우셨을 수도 있어요. 이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를 선생님이 대문자 G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최소 공배수를 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있는데 얘를 소인수 분해는 아니지만 뭘로? 최대 공약수로 나눠보면 얘는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A라는 숫자는 자기의 최대 공약수를 갖고는 있어야 돼요. 그쵸?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리고서는요, 추가로 뭐가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면 2의 제곱 3, 2 하나, 3 하나라고 하면 최대 공약수는 2 하나, 3 하나예요. 뭐 3 2개로 갑시다. 여기까지는 되시죠? 그러면 A라는 숫자 자기 자신을요,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뭐가 남긴 남아야 돼요. 그쵸? 뭐가 남을 수 있죠. 1이 남을 수도 있지만. B라는 녀석도 최대 공약수로 자기 자신을 나눠보면요, 뭐가 하나 남긴 남을 거예요.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여기서 이 최소 공배수 L은 어떻게 구하나요? 그쵸? 얘랑 다 곱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소인수분해 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2 2개, 3 하나, 2 하나, 3 2개. 자, 2로도 되죠. 뭐 여러 번 하실 필요 없이 최대 공약수로 하시면 2 하나, 3 하나 남는데 얘네들 다 곱하면 그게 바로 최소 공배수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는 공감하시죠? 그럼 이 최소 공배수 L이라는 녀석은 G에다가 요 소문자 A양, 소문자 B를 곱한 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A의 성분을 다시 한번 따볼게요. A는 누구예요? G랑 A랑 곱한 거예요. B는 누구예요? G랑 B랑 곱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 문자식도 살짝 배웠으니까 이제 문자 줄여서 곱하기 없이 쓸게요. GAB요.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L은 GAB예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 두 숫자를 곱한 걸 계산해 볼게요. G 소문자 A랑 G 소문자 B를 곱한 거예요. 그거 하고 L이라는 녀석의 제곱은 서로 동일합니다. 왜? G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A 하나 곱해져 있죠? B 하나 곱해져 있어요. L은 아까도 봤지만 아이고 다시 써요. G, A, B의 제곱이니까 G 곱하기 A 곱하기 B. G 몇 번 곱해져요? 2번 곱해져요. 그죠? 아이고 곱한 거 잘못했네. 응? 내가 뭘 잘못 썼지? 요 곱하시면 요렇게 되는데 G가 2개 있고요. A가 하나 2개 있고요. B가 2개 있죠. 그죠? 안 맞죠? G가 2개 있는 건 맞는데 A가 2개여야 되는데 하나고 B가 2개여야 되는데 하나야. 두 수를 곱한 녀석이 L의 제곱이랑은 틀려요. 그러면 요렇게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최대 공배수랑요, 최소 공배수랑,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한 번씩 곱해볼게요. L은 GAB. 그쵸? 그 다음에 G는 G인데요. 똑같네. G 몇 개 있으세요? 2개 있죠. A 몇 개 있으세요? 하나 있죠. B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똑같죠. 이해는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뭐 사실 이거 증명하라는 문제는 안 나오는데 설명은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결론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각 숫자의 곱은 됐어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동일합니다. 지금 그걸 선생님이 증명을 해드린 건데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숫자 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동일하다. 예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에도. 그죠? 몇 번 우리가 해봤는데. 그럼 A라는 자연수가 있고 B라는 자연수가 있는데 그 곱이 150이래요. 근데 이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동일한데 최소 공배수가 이미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3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죠? 그럼 최대 공약수가 얼마가 돼야 150이 맞춰지는가를 확인할 수 있죠. 최대 공약수는 5가 되시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은 최소 공배수를 주고 최대 공약수를 찾으라고 했는데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죠. 두 수의 곱을 주고 최대 공약수를 줄게, 최소 공배수를 찾아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줄게, 곱을 찾아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셋 중에 2개를 보여주고 하나를 찾아봐.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그거 전부 다 이 방식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두 숫자의 곱은 각각의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됐죠? 수 중에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를 모두 다 구해보세요. 뭐 개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그 숫자를 다 찾아보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 수들을 한번 볼게요. 그쵸? 1이라는 숫자는 1의 제곱이에요. 그죠? 2라는 숫자의 제곱은 4입니다. 즉 4라는 녀석은 어떤 자연수 2의 제곱이 되는 숫자가 맞죠? 9도 그렇죠?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4라는 숫자는 1, 2, 3과 다르게 소인수가 아니에요. 뭐 1도 소인수는 아니지만 합성수기 때문에 그렇죠. 4의 제곱은 저런 뜻이에요. 이걸 조금 더 해석해보면 2 곱하기 2가 2번 곱해져 있다. 요 보따리가 2번 곱해져 있다는데 저 안에 가로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다 곱하기밖에 없기 때문에. 즉 16이라는 숫자도 4라는 자연수의 제곱이 됩니다. 5의 제곱은 당연히 25. 이거 소인수니까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이해가 좀 되셨어야 되는데 6의 제곱은 2가 2번 곱해지고 3도 2번 곱해지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즉 36도 6의 제곱이 될 수 있어요. 다리 그만 떨어. 그래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란 녀석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12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됐죠? 12의 제곱이에요. 이 숫자는 2가 총 몇 번 곱해지느냐? 4번 곱해지고 3이 2번 곱해집니다. 그쵸? 그래서 144라는 숫자가 12의 제곱이 되시는데 이렇게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들의 특징이라는 건 A라는 소인수, B라는 소인수, C라는 소인수, 소인수가 몇 개 있어도 상관없어요. 5개 있을 수도 있고요. 10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전부 다 지금 규칙성 보셔야 돼요. 무조건 짝수번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 2개, 3 4개, 5 2개. 이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될 수 있어요. 2 하나, 3 2개, 5 하나라는 숫자의 제곱이 될 수 있죠. 이게 어떤 자연수일 거 아니에요. 2 곱하기 9 곱하기 5 이렇게 되면 90의 제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90의 제곱. 즉 소인수들이 짝수 개수씩 들어있으면 이 숫자는 다른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될 수 있다라는 규칙성을 밝혀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200의 약수라는 녀석은 200을 소인수분해 하면 2 3개, 5 2개인데 얘의 약수들은 2가 0개, 1개, 2개, 3개 5가 0개, 1개, 2개 있는 숫자들이라면 전부 다 약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반개, 5반개부터 2 3개, 5 2개까지 총 몇 개죠? 약수의 개수도 우리는 셀 줄 알잖아요. 12개죠, 12개. 이 12개의 숫자 중에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될 수 있는 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짝수라는 녀석은 정확하게 그 숫자를 저울에 올려봤을 때, 반으로 쪼개서 저울에 올려봤을 때 평평한 숫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2라는 숫자는 1, 1 평평하죠. 됐죠? 여러분 0도 짝수라고 볼 수 있죠. 0, 0 됐어요? 이 숫자 어떠세요? 모든 숫자의 영성은 선생님이 1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1 곱하기 1이니까 이건 실제 숫자가 1입니다. 200의 약수 중에는 1이 있는데 1은 어떤 자연수인 1의 제곱이 맞아요. 얘도 맞아요. 여기까지는 되시겠습니까? 된 사람? 이해된 사람? 제한이 이해 안 돼? 네. 1은 1의 제곱이죠? 네. 맞네요. 200의 약수 중에 1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그 1이라는 녀석은
200의 약수인 1은 1의 제곱이 되는 수 맞죠? 네, 그럼 1은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네요.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2 하나, 5 하나 이런 것도 약수 안에 있었을 겁니다. 0개라고 할게요. 이거 2라는 숫자죠. 2라는 숫자. 2는 자연수의 제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짝수개가 아니니까요. 됐어요? 이 숫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안에 2 하나, 5 하나가 있어요. 얘도 약수는 맞는데 200의 약수 중에서 다른 숫자, 다른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놈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소인수가 짝수개씩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홀수개씩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얘도 안 된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렇죠? 2, 2개, 5, 2개는 실제로 2 하나, 5 하나의 제곱이에요. 10의 제곱이라는 얘기예요. 100. 이 100이라는 숫자는 200의 약수이면서 어떤 자연수 10의 제곱이 되는 수니까 얘는 맞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12개를 다 확인하지 않고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봤던 것처럼 2반개, 5반개. 보세요. 괜찮아요. 이 2개 짝수개 있어요. 5반개 짝수개 있어요. 4라는 숫자입니다. 4라는 약수는 200의 약수는 4인데 4는 2의 제곱이 되는 수 맞아요. 됐죠? 그러면 이것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쵸? 제 실제 숫자 누굽니까? 25예요. 그쵸? 5의 제곱이 되는 숫자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됐죠?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100. 지금 봤던 100. 100도 10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200의 약수인 100은 10의 제곱이라서 괜찮습니다. 총 4개 얘들이 되시겠죠. 이 논리 이해하시겠습니까? 소인수의 개수가 짝수인 것들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될 수 있는 놈들. 그러면 그 약수들 중에서 소인수를 짝수개만 갖고 있는 놈들을 찾아보세요.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네. 그냥 찾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200의 약수가 12개밖에 안 되니까 12개 쫙 써놓고 어떤 숫자 제곱 되나 안 되나 다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를 200의 약수가 아니라 더 큰 숫자의 약수로 놔주면 약수의 개수도 많아지고 판단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방식을 좀 기억을 해보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8 곱하기 3의 n승에 약수의 개수가 20일 때 20개가 약수가 있다는 겁니다. n은 얼마가 돼야 되나요? 약수의 개수 세는 문제인데 지금 8이 소인수 분해가 안 돼 있어요. 저 숫자는 실제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됐나요? 그럼 얘들의 약수는 보세요. 가지수를 셀 거예요. 2라는 녀석은 0개 있어도 되고 1개 있어도 되고 2개 있어도 되고 3개까지 있어도 됩니다. 됐죠?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죠? 4가지가 나와요. 3이라는 녀석은 잘 모르겠는데 3은 0개, 3은 1개 해서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3은 n개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1부터 n까지가 n가지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럼 1부터 n까지가 n가지면 하나가 더 추가된 몇 가지? n 플러스 1가지가 되시는 겁니다. 경우의 수가.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우리는 이 2개를 곱사건이라 그랬죠? 곱해가지고 경우의 수가 총 몇 개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즉, 이 녀석의 약수는 이만큼 나와요. 개수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그게 얼마래요? 20이래요. 여러분 4에다 얼마 곱해야 20 되시나요? 그럼 또 정답을 5라고 쓰는 바보들이 나온단 말이야. n이 아니라 n 플러스 1이 5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럼 당연히 n의 값은 얼마예요? 4가 되시겠죠.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8 곱하기 3의 4제곱 됐죠? 이놈 약수 몇 개네요? 몇 가지?
4가지의 경우가 있고 몇 가지? 5가지의 경우가 있어서 20가지의 약수가 나온다. 맞네요. 정상 계산이.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자, 저식을 다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한 후 x의 계수와 상수항의 합을 구하세요. 자, 가로부터 풀겠습니다. 자, 4x 마이너스 8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좀 이따가 계산을 할게요. 제가 요거부터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로 넣었습니다. 그럼 이 덧셈 뺄셈보다는 이 곱하기의 분배가 우선해야 될 거예요. 곱하기가 먼저니까. 4x랑 마이너스 8이랑 마이너스 다 놔두시고 괄호는 아직까지 유지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마이너스는 얘들 전체한테 붙은 거예요. 얘한테만 붙은 게 아니에요. 그럼 요렇게 먼저 곱하면 약분하면서 2x만 됐을 거고 마이너스 유지하면서 요렇게 곱하시면 5가 됐겠네요. 됐나요? 저거 마이너스 저 가로 없이 풀어 제끼는 놈들이 있어요. 그럼 아예 다른 계산이 돼요. 자, 마이너스도 분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 끝났죠? 동류항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x 1차항끼리 상수항끼리 부호 보시면서 최종적으로 계산이 됐을 때 x의 계수는 2입니다. 상수항은 3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이에요. 항상 부호 생각하셔야 돼요. x의 계수와 상수항의 합을 구해달랍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시겠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문제 찾지 마세요. 어차피 뭐 영상 찍어 놓는 건데 뭐하러 찾으세요.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네, 이것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전개 잘 해봅시다. 자, 가로부터 풀어줄 거잖아요. 많이 했으니까 안 건들 부분이에요. 자, 마이너스 2를 분배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서 소가로를 깰 거예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x는 마이너스 4x고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6이네요. 자, 이 소가로 안에 동류항을 정리를 하고 나서 풀어야 돼요. x 1차항끼리 보시고요. 이거 자꾸 1x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1x라는 말은 없어요. x의 계수가 1이면 안 쓰는 거예요. 그냥 x야. 됐죠? 무슨 얘기인지. 3과 마이너스 6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마이너스를 분배할 차례예요. 자, 동류항 있네요. 됐나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간단히 하려고 봤더니까 통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통분을 할 겁니다. 3과 2라는 녀석 분모 6으로 통분할 거니까요. 지금 얘들한테는 분모에도 2, 분자에도 2를 곱하고 얘들한테는 분모에 3, 분자에도 3을 곱하셔야 돼요. 됐나요? 어쨌든 6분의 자, 곱하기는 순서 상관없으니까 뭐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있어요. 6분의 3배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통분이 돼 있으니까 한 방에 쓰셔도 되긴 합니다. 됐죠? 자, 저쪽의 분자는 2, x 플러스 1입니다. 이쪽 분자는 3, x 마이너스 1입니다. 그걸 뺄 거예요. 됐나요? 부호 처리 잘 하셔야 돼요. 이 분자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를 풀어줍시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3x 플러스 6입니다. 동류항 정리할게요. x 1차항 보시고요. 상수항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이렇게만 써도 괜찮아요. 이게 답이 맞나요? 근데 이게? 네.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요렇게 한번 쓰고 요렇게 한번 쓰고 더했다. 그래서 더 예쁘게 잘 보세요. 이해되셨나요? 6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6분의 1이 x의 개수다. 그리고 약분해서 3분의 4가 상수항이다. 항을 분리해서 쓰는 게 더 깨끗해요, 원래는. 근데 뭐 이렇게 쓰나 뭐 이렇게 쓰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원가가 500원인 노트북인 줄 알았네요. 어이씨, 내가 살걸. 원가가 500원인 노트네요. X1에 이익을 붙여서 판매한다. 이것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젠 좀 익히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1,000원짜리 물건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10%의 이익을 붙이면 실제로는 100%가 아니라 됐죠? 110%로 팔겠다는 얘기예요. 이익을 10% 붙이니까 가격은 110%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제가 이 물건 1,000원에다가 이익을 15% 붙이겠다고 하면 되셨나요? 115%로 팔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해는 되세요? 맨날 이해는 된다 그리고 질문 또 하고 질문 또 하고 여기에 내가 붙여야 할 이익을 써주시면 되는 거니까 500원인 원가에다가 X%가 붙은 겁니다. 됐죠? 이게 실제 판매 가격이 되시는 거죠. 됐나요?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정리만. 100 분모가 1입니다. 필요 없어요. 5 곱하기는 뭐 생략하고 쓰겠죠. 100 플러스 X고 전개하시면 500 플러스 5X 뭐 순서는 바꿔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뭐 어떻게 표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는 되셨나요? 가로, 세로, 대각선의 모인식의 합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가로, 세로, 대각선들 보셨을 때 유일하게 세트가 확정이 되어 있는 라인이 이 라인이에요. 그렇죠? 유일하게 저 세트만 정확하게 확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쟤네들 셋을 다 더해 볼게요. 천천히 하실 필요도 없어요. 4x에 x 더하시면 5x고요. 5x에서 2x를 뺄 겁니다. 3x예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8이고요. 마이너스 8이랑 5 하면 마이너스 3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대각선으로 더하나 얼마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까? 3x 마이너스 3이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그럼 1번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라인을 해볼 겁니다. 저 라인을 더해도 3x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요. 먼저 더할게요. 2x랑 4x는 6x입니다.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10이에요. 여기에 1번이 더해지면 제가 나오셔야 돼요. 6x에다 몇 x를 해야 3x가 되는가? 마이너스 3x가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11 얼마를 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느냐? 플러스 7을 해버리면 되죠. 1번이 제가 되겠죠. 이해는 되셨습니까? 자, 2번 갈게요. 자, 요 라인으로 더해도 얘가 나오셔야 되는데 먼저 더해 볼게요. 플러스 2x와 마이너스 2x는 없어져 버렸어요. 마 3과 프로니까 2가 됐습니다. 여기에 2번이 합쳐졌을 때 제가 나오셔야 돼요. x 없잖아요. 그럼 얘가 무조건 갖고 있어야죠. 마이너스 5가 들어가야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2번이 3x 마이너스 5니까 2번이 일단 틀렸고 1번이 맞는 건 1번도 틀렸네요. 부호 하나. 자, 그 다음에 3번 보십시오. 3번 계산을 하시려면
2번이 제대로 계산이 돼 있어서 3x-5니까 이렇게 더했을 때 또 얘가 나오셔야 돼요. 두 개 더 해보십시다. 4x-6이에요. 4x-6에 3번이 들어가시면 제가 나오셔야 돼요. 4x에선 x를 한 개 빼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6에 얼마를 더해야 마이너스 3이 됐냐? 플러스 3이 되시죠. 3번도 틀렸네요. 됐죠? 자, 4번 보실게요. 4번, 아까 1번을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자, 요렇게 더해도 얘가 나오셔야 됩니다. 더해볼게요. 마이너스 2x입니다. 플러스 7과 마이너스 1은 6이죠. 여기에 4번이 더해지면 또 제가 나와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5x가 필요합니다. 6에다 얼마를 빼야지 마이너스 3이 되느냐. 됐죠. 4번이 일단 정답이겠네.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5번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4번 찾았으니까 4번 집어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3개 더하는 것이 얘다로 가시면 되겠죠. 손이 좀 많이 가긴 하죠. 이해는 됐나요? 대답 아무도 안 해요.